제가 남아공 와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남아공으로 신혼여행까지 간 사람입니다. 오늘 드디어 남아공 와인을 소개하는 자리네요. 제가 한번 제대로 소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수아래평입니다. 오늘 들어는 보았나 시간이고요. 오늘은 특별한 와인 생산지를 준비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와인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와인, 남아공 와인을 얼마큼 알고 계신가요? 남아공 와인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조금씩 한국에서는 수입돼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이제 약간 편견에 앞서가지고 좀 저가 와인이라는 평가가 있어가지고 많이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와인 생산국으로서도 정말 뛰어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면 테루아가 되게 타고난 와인 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질학적으로 아프리카 대륙 자체가 한 수십억 년 전부터 융기되고 침강되고 퇴적되면서 이런 복합적인 토양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고요. 기후나 환경을 봤을 때도 남극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한류의 영향을 통해 가지고 같은 위도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서늘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곳이 또 아프리카 대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해안 쪽에 있는 평야라든가 또 내륙에 있는 고원지대, 이런 사이사이마다 긴 산맥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테루아라든가 미세 기후가 훨씬 더 다양한 조건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들, 다양한 포도 품종들도 생산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사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7세기부터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어요. 17세기에 유럽에서 이제 동인도 회사를 이제 만들게 되면서 네덜란드인들이 정착을 하게 되었고요.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도들이 종교 박해를 통해 가지고 남아공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 있는 와인에 대한 포도 양조 재배 기술이라든가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와인이 발전되었던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8세기, 19세기는 거의 전성기를 이룰 정도로 와인 생산량도 늘었고 와인에 대한 주질도 엄청나게 발전했었는데,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유럽에 와인을 수출하게 되었으며, 그때는 이제 프랑스에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와인들을 많이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1970년대 돼서 그렇게 발전하던 남아공 와인들이 힘들어지는 침체기가 돌아옵니다. 그때는 왜 그러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고 있던 백인들이 백인 우월주의 때문에 이런 인종차별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게 되고 결국에는 유엔에서 경제적인 체제를 제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모든 수출입 이런 무역적인 길이 전부 다 차단되는 시기가 돼서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국가들에서 이제 수출입이 전부 다 폐쇄되는 시기가 오죠. 하지만은 이제 1994년에 넬슨 만델라가 인종차별주의의 이런 폐지들을 선언하면서부터 와인들을 수출할 수 있는 시기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현재 와서는 남아공 와인들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다채로운 테루아에서 나오는 좀 개성이 있고 특별하고 조금 주질 좋은 와인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2000년대 넘어서는 좋은 와인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4가지 스타일의 와인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죠. 네, 색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와인은 2018년 빈티지 슈넹 블랑 100%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입니다. 색상을 보시면요, 밝고 깨끗한 색깔이고요. 볏짚색 중에서도 그렇게 진하지 않은 밝은 볏짚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된 와인입니다. 두 번째 준비된 와인은 2018년 빈티지의 생쇼 100%로 만든 와인입니다. 색상을 보시면은 이것도 밝고 투명한 색상이고요. 피노누아나 갸메이처럼 꽤나 엷은 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상은 연한 보랏빛을 보여주고 있네요. 세 번째 준비된 와인은 2019년 빈티지 피노타지 100%로 만든 와인입니다. 색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 진한 보랏빛을 보여주고 있어요. 확실히 전에 보셨던 생쇼하고는 훨씬 더 진하고요. 까베르네 색상보다는 조금 더 연한 느낌의 색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준비된 와인은 2016년 빈티지 까베르네 소비뇽 100%로 만든 와인입니다. 색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훨씬 더 루비색에 가까운 색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빈티지가 2016년 빈티지만큼 전에 있었던 피노타지보다는 조금 더 진한 보랏빛에서 루비색으로 빠지는 색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와인은 비키퍼 슈넹 블랑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슈넹 블랑 와인은 프랑스 루아르 지방에서도 많이 유명하고요. 부브레이나 시농 지방에서 유명한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오는 슈넹 블랑도 그 다음으로 되게 유명한 생산 품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아공에서 웨스턴 케이프에서 나오는 이제 슈넹 블랑입니다. 향에서는 신선한 시트러스 느낌들, 레몬 라임들의 느낌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요. 멜론이라든가 모과의 향들이 좀 잘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 자스민의 이런 차 느낌들도 보여주고 있네요. 맛을 한번 볼게요.
맛은 드라이하고요. 산미들도 한 미디엄 플러스 어느 정도 산미들이 잘 잡혀있는 와인입니다. 산미가 그렇게 지나치게 날카롭지는 않아요. 드라이한 느낌들이 알코올하고 바디감 때문에 편안하게 느껴지는 산미를 잘 가지고 있어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좀 숙성된 이런 향들보다는 리스 에이징이라고 효모층에 대해서 이렇게 향을 좀 더 풍미를 올리는 작업들을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리스 에이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숙성된 느낌보다는 산미의 부드러움을 조금 더 강조된 스타일의 와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준비된 와인은 같은 와이너리인데 레드 스냅퍼라는 이름을 가진 생쇼 포도 품종 100%로 만든 와인입니다. 향에서는 되게 꽃향과 이런 붉은 과실의 느낌들, 체리, 딸기의 느낌들이 되게 신선하게 잘 피어오릅니다. 보졸레 누보 같이 과실에 통통 튀는 이런 향미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나오는 약간의 숙성된 훈연된 느낌들과 홍차 느낌들도 약간 표현이 되고 있어요. 맛을 한번 볼게요. 바디감은 한 미디엄 마이너스급이고요. 산미는 한 미디엄 플러스급입니다. 풍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미디엄급 돼서 충분하게 밸런스가 나쁘지는 않은 편이에요. 가메이나 피노누아를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느낌들이 흡사합니다. 밝고 가볍고 경쾌하고 그 다음에 붉은 과실의 느낌들이 되게 잘 표현됩니다. 이런 균형감이 되게 좋은 생쇼인 것 같아요. 가메이나 피노누아보다는 조금 더 훈연된 느낌들이 조금 더 세게 느껴질 뿐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지나치진 않고 훨씬 더 균형감 좋은 와인입니다. 편하게 드시기에 너무나도 좋네요. 세 번째 준비된 와인은 캐논캅 피노타지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피노타지라는 품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와인을 알게 되시면 꼭 한번 알고 계셔야 될 토착 품종이기도 합니다. 피노타지는 이제 1925년에 피노누아라는 품종하고 방금 제가 테이스팅한 생쇼라는 포도 품종하고 교배를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남아공의 토착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노누아와 생쇼를 결합했다고 해서 그 품종들의 향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블랙베리, 블랙체리 느낌들, 검은 과실의 느낌들도 많이 나오고요. 블루베리의 느낌들도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연된 느낌들과 향신료의 느낌들도 고루 섞여 있는 향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론적으로도 얘기 많이 하는 시가박스, 이런 담배 향들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홍차 중에서도 루이보스 이런 홍차들도 좀 향이 좀 나고 있어요. 맛을 한번 볼게요. 바디감은 한 미디엄급 되는데요. 타닌감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알코올의 힘도 느껴지면서 전체적으로 조금은 좀 진한 느낌의 와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진한 포도 과즙을 먹는 듯한 혀를 쪼이는 느낌들도 있고요. 맛 자체에서는 생각보다 진하면서도 타닌감이 살짝 보여주는 스타일의 와인이기도 해요. 이 캐논캅 같은 경우는 16개월 동안 오크통 숙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더 이런 향신료나 바닐라 이런 느낌들도 살짝 끝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네 번째 준비된 와인은 오셴달에서 나온 까베르네 소비뇽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들만의 토착 품종도 있지만은 많이 유명한 품종들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보셴달 같은 경우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거의 역사적으로 한 두 번째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이기도 하고요. 국내에서도 좀 가성비 와인으로서도 많이 알려진 와인이죠. 향에서는 전형적인 까베 소비뇽 향들을 잘 갖추고 있어요. 이런 피망이라든가 향신료의 느낌들도 있고요. 블랙체리, 블랙커런트의 느낌들 이런 향들도 많이 잘 올라오고 있어요. 또한 숙성에서 올라오는 바닐라나 다크 초콜릿 느낌들도 같이 향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꽤나 복합적인 향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맛을 볼게요. 네. 바디감도 한 미디엄 플러스가 되고요. 타닌이라든가 이런 알코올의 힘, 전반적으로 더 미디엄 플러스급으로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셨을 때 생각 외로 혀를 쪼인다든가 거칠거나 이런 느낌들은 좀 덜한 편이에요. 산미나 타닌들이 생각 외로 밸런스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시기 되게 편하고요. 넘겼을 때도 잔잔한 여운들이 꽤나 오래가는 편이에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까베 소비뇽의 특징들을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해서는 꼭 이 까베 소비뇽이 약간 호주의 까베르네 소비뇽과 프랑스의 까베르네 소비뇽을 좀 고루 섞인 느낌들이 있습니다. 구대륙과 신대륙의 느낌들 이 두 가지를 잘 보여주는 와인이기도 해요. 네, 오늘 이렇게 4종의 와인을 테이스팅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면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유의 때루아를 가지고 주질 있는 개성 있는 와인들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또한 남아공 와인은 이 까베르네 소비뇽처럼 구대륙과 신대륙의 느낌들을 잘 조화롭게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맛과 접근성과 이런 숙성된 느낌들을 잘 표현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와인들도 좀 가성비 있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는 보았나 남아공 와인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좀 남아공 와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나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하나 또 새로운 국가들 생소한 품종들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서 좀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와인 궁금하신 부분 더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와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